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네. 저는 금융감독원 이제 불법 금융대응단이라고요. 네, 이제 보이스피싱 이거를 진짜 그리고 이제 불법 사금융 관련해가지고 피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근육 피해 예방. 예예예. 어허, 금감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기본적으로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금융회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금융 소비자분들이 불법 사금융 또는 이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피해 예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금융에 관련된 모든 그 이 소비자분들을 좀 보호하고 네. 금융권에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감독하고 예, 하는 예. 역할이 금감원의 역할이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주워 들은 얘기로는 금융권의 저승사자다 이런 또 닉네임이 있는데 이것도 예, 예. 좀 맞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스포츠로 따자면은 네네. 심판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냉정한 이제 예. 마음가짐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사실 네. 이 보이스피싱도 막상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기사를 보고 근데 이거를 왜 속을까? 예. 근데 당하면- 진짜 귀신에 홀린 듯이 당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생각보다 지금도 피해자들이 많이 있나 봐요. 일평균 한 194명 정도 분이 하루에 26억 정도의 피해를 보거든요. 작년 한 해 기준으로는 6,720억 원 정도입니다. 얼마요? 6,720억 원이고요. 6,700억 원. 근데 아마 뭐 실제 피해 구제 신청을 안 하셨거나 그러는 경우를 또 감안했을 때는 더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점점 진화가 되는 게 예전에는 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목소리 톤이나 이제 이런 걸로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라는 걸 쉽게 알아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뭐 예, 맞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당하시는 사례도 굉장히 좀 뭐 다양하겠지만 요새는 이제 예전에 어떤 그 연변 사투리 그런 거는 최근에 전혀 없고요. 검찰 또는 금융감독원을 맞아 그런 거 많죠. 사칭해서 당신이 범죄에 연루가 됐다. 맞아요. 여보세요? 예, 네, 혹시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 수사과의 최민철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본인 앞으로 연루된 사건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 덜컥 순간적으로 겁이 나죠. 당황을 하거든요. 당황하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네. 그 상황에서 당신이 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게끔 내가 기회를 주겠다. 당신의 재산이 어떤 불법 자금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하나씩 다른 곳으로 이체를 유도를 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30년간 모은 돈 9억을 대출 그것까지 총 18억을 상이 당한 예.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도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식으로 전형적으로 접근을 했고 당신이 수사에 협조만 잘 한다면 범죄 예방에 엄청난 일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속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큰 도움을 준다라는 예, 어떤 좀 맞습니다. 약간의 그런 사명감과 예, 더불어서 예.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자산 보호 조치, 그러니까 자산 동결 이런 단어로 언제든지 원상 회복 시켜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 그럼 그분은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예, 갚아야 돼서 제가 이제 금융회사 전화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피해자고 이제 인간된 도리로서 좀 배려는 최소한 하자. 해서 연락은 좀 자제하고 유예나 이제 이자율 조정 같은 걸 이제 얘기는 좀 해놨거든요. 갚으셔야 되는구나. 예. 이게 참 진짜. 말이겠지 9억을 어떻게 갚아요? 예. 참 진짜. 진짜 나빴다. 올해도 정말 안타까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지방의 뭐 국립대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담당 검사가 누군지 정도 아셔야 되니까 제 소개 잠깐 할게요.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여기 담당 검사입니다. 자, 본인 현재 지금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운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본인 수배부 체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전화 사기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취업 준비생의 사연을 지난 2월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 경찰이 추적 끝에 결국 이 사기 조직의 중간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1월 전북 순창에 살던 20대 취업 준비생 김모 씨는 전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말에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협박에 놀란 김 씨는 결국 은행에서 400여만 원의 돈을 찾았고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지시대로 마포의 한 주민센터 보관함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무려 11시간 만에 서울 여의도에서 밤늦게 끊어지자
김 씨는 조만간 구속된다는 심한 부담감에 그만 목숨을 끊었습니다. 금융 사기범 본인이 잡는데 국가기관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셨고 갑자기 11시간 이후에 통화가 안 되니까 본인의 억울한 죄를 누명을 이제 소명을 못했다. 그다음에 국가기관에 협조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는 자책감 때문에 이제 본인은 보이스피싱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거거든요. 예. 그 부분도 참 안타깝죠. 왜냐면은 젊은 나이였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니면서 불편한 친구들을 직접 이제 도움을 주면서까지 되게 선한 친구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뭐 안타까운 사람이 많죠. 황당한 보이스피싱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작년 11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분한테 내가 감독원 직원이다. 그래서 감독원 지하에 은행 지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현금을 뽑아라. 내가 감독원 앞에 있겠다. 근데 이제 우리 그 해당 은행의 점포 직원이 수상한 거예요. 왜냐면 큰 금액의 대출을 일으키자마자 바로 출금을 하려고 하시고 직원과 대화할 때 한쪽으로는 이어폰으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고 하니까 의심스러워서 바로 영등포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 분들이 사기범 검거했는데 네. 복장에 이제 저희 감독원 배지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융감독원 안에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려던 그야말로 간큰 보이스피싱범이 있었다는데요. 보이스피싱범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곳 금감원 건물 안에 있는 은행 점포로 피해자를 불러냈습니다. 한 남성이 카드론으로 3,500만 원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은행 직원은 보이스피싱범과 피해 남성이 전화 연결이 된 상태일 수 있다고 보고 현금 인출을 핑계로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노트를 활용해 누군가와 통화 중인지도 확인했습니다. 고액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시는 고객님께 질문을 드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은행 직원에게 말씀드리면 안 된다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이 질문에 고객님께서 예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께 우선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님께서는 자꾸 아니라고 금감원 직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러한 사례들을 종이에 적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이제 저희 팀장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게 되었어요. 시간이 걸리자 일이 틀어진 것을 직감한 보이스피싱범은 다른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하철역을 수색한 끝에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양해지는 이 수법을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일단 계속 정부에서는 다양한 이제 피해 예방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 사기범들은 지속적으로 그 예방 제도나 어떤 홍보 등을 우회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부분은 실제 금융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혹시 잡았던 보이스피싱 사기범 중에 네. 생각보다 학력도 높고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언론에 접했던 건 이제 그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 분이 이제 범죄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예, 그거를 제가 봤어요. 예.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좀 이게 혹시라도 통화를 혹시 나도 모르게 좀 하게 됐다. 이럴 때 뭔가 좀 이렇게 팁이랄까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용감한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를 인지하고 맞받아치는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 조세호님 당신의 우리은행과 농협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제가 농협은행인데 직원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쪽에서 통화하게. 예, 안녕하세요. C캐피탈 강현철입니다. 예? 예, C캐피탈 강현철입니다.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살겠어? 네? 그렇게 사기 쳐먹어서 밥 먹고 살겠어? 좀 프로답게 하라고, 프로답게. 내가 잘 따라해봐. 예, 고객님. 네. 예, C캐피탈 김장성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 이렇게 해? 신경님, 이렇게입니다. 이러면 되겠냐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중국이야, 필리핀이야? 필리핀이요. 필리핀? 필리핀은 망고가 맛있는데. 망고? 수기실이시죠? 네.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원이라고 합니다.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자꾸 경찰 직원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 네, 지금 4번째인데.
왜 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 아 근데 이런 것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그 사기범이 보복으로 그러니까요. 뭐 이 사람 주소로 중국 음식을 뭐 10판씩 배달을 시킨다던가 치킨 30마리 막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피자 20판 막 이런 거. 아 이게 보복을 또 하는군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보다는 좀 무시하고 모르는 전화 오거나 하면 아 이게 뭐 보이스피싱을 피해를 혹시 입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경황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경찰서 112나 국민감독원 콜센터 1332번 1332번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 전기통신 피해 환급법이라고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소송 없이 신속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 게 마련되어 있고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국민감독원이 피해자분들의 돈을 찾아서 직접 환급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환급받을 수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까? 피해자분들의 소중한 피해금이 만약에 사기범들에 의해서 ATM이나 영업점 창구에서 현금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안 돼요. 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 현금화 되는 순간 그거는 사실 찾기가 찾을 어렵고 수가 없습니다. 빨리 금융회사 입금 또는 송금은행의 콜센터에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지급 정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힘든 점, 본인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 뭐예요? 일단은 피해자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 사기범들은 이분들 명의로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환일이 도래하면 그걸 갚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고 민원 서류 10개 중에 한 3, 4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을 해봤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뭐 다 도와드릴 수는 없다는 부분이 가장 힘들고 예방 제도를 내고는 있지만 사기범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보이스피싱 이게 사기단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혹시 제가 저한테 올라오는 거 아니겠죠 혹시? 근데 일단은 방송 잘 봤습니다. 이렇게. 저 솔직히 일단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노리는 그 돈이 그 사람들의 정말 하루하루 생계에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느낌이 그래서 이제 되게 따뜻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절대 사기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올바른 일을 찾길 바랄게요. 예. 본인이 생각했을 때 돈이 무서울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언제요? 이제 돈이 제일 무서울 때는 매달 찾아와요. 만약에 이제 월급이 300이면 100만 원 대출 갚고 100만 원 와이프 주고 보험료 내고 딱 통장에 80만 원. 카드 회사에 카드값은 85만 원. 이 5만 원이 없을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이게 돈이 좀 얼마 정도 있어야 좀 행복할까요? 이게 혹시? 딱 지금 안주머니에 얼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안주머니에요? 네. 1억? 1억. 1억. 1억 있으면 좋겠네요. 1억 가지면은 뭘 제일 먼저 좀 하고 싶으십니까? 1억 하면 일단은 와이프가 샷땡 이런 백을 그거 뭐 원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버지 차인데? 일단 차 한 대 또 뽑아. 그럼 중형차입니까 아니면 대형차로 좀? 1억에서 까야 되는 거죠. 까야죠. 그리고 중고차로 할게요. 중고차. 그래요? 그래서 뭐 중고차 2천으로 2천 정도 7천만 원 남아요. 7천만 원 남았으면 빚을 갚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일단은. 통장을 네. 일단 그렇게. 네, 그렇게. 날 위해는 쓰는 거 없이. 네. 왜요? 아니 그냥 넥타이도 하나 없이 이렇게 딱 있으시니까. 이게 좀 여름이라 이거 요즘 넥타이 안 하지 않아요? 네, 저희 하객 때는 그래요? 자유롭게 감동으로 요새 쿨비즈라 그래서. 그래요? 예. 근데 다들 넥타이 안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시원하게.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10억이 입금되는 것과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가는 것. 거란. 바로 통장에 저는- 10억이 꽂힙니다. 전 바로 10억. 왜냐면 10년을 다시 살아야 되니까. 근데 10억이 있으면 빚도 갚고 와이프 뭐도 사주고. 야 그러면 또 행복할 수 1억은 아까 3천만 원하고 나머지는 빚 갚으셨는데 10억이면 또 이제 어떻게- 이야기 달라지네요. 야 이건 또 달라지나요? 10억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10억은? 일단은 와이프한테
일단은 1억만 있다고 얘기할 것 같고요. 아, 일단은 이런 거 있다고. 9억은 일단. 9억은 일단은 나는 일단 1억밖에 없다. 없다 하고 쟁여둔 다음에 일단 누워서 일단은 하루 정도 계속 웃으면서 뭐 할지 진짜. 그러다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